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주식 전략 맡고 있는 김용구라고 합니다. 5월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코스피는 3,050에서 3,300포인트까지의 이 중립 수준의 주가 흐름 전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수출과 그리고 기업 이익 환경의 어떤 급속한 개선 흐름들 반영하면서 국내 증시 펀더멘탈 측면 마지노선은 인덱스 기준으로 본다면 3,100선 어기까지 상승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세린메이라는 이 과거 학습 효과가 설파하는 이제 회의론이 이제 만만치는 않겠지만 여전히 주식시장 측면에서 이 스테이인 메이가 보다 유리하다라고 보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 색깔은 당분간 종목 장세 흐름이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포커스는 여전히 인덱스 베타 측면에서의 어떤 기회보다는 이 모멘텀 좋은 이 알파 대안들에 대한 어떤 발굴 이런 쪽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 초절정의 이 경기 그리고 정책 백신 모멘텀 구가하던 미국의 이 매크로 주도권이 5월 기점으로 해서 이 피크아웃 전환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이 소순환 사이클 측면 이 경기 모멘텀을 대변하는 인덱스를 찾는다면 ISM 제조업 지수가 될 거고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이제 선행성이 강한 지표 중에 하나는 역시 이 4대 지역 연은 쪽에 이 신규 주문과 이 재고 스프레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건데 지금 4월 발표됐었던 이 동지표들을 보게 된다면 ISM 제조업 지수가 이 4월 지표 기점으로 해서 정점 통과 가능성이 높고 실제 지난 밤 사이 발표됐었던 ISM 제조업 지수를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이 고점에서 꺾이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 미국의 이 S&P 500 지수의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잇따른 이 미국의 매크로 호조 영향 반영하면서 이 최근 코로나19 쇼크 이후로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17포인트 레벨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4월 들어서 이 미국 증시 신고가 행렬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증시의 어떤 동반 호조세 역시도 이런 부분에 기인한 바가 컸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상 빅스라는 거는 이 최근 32주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55%가량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통계적인 또 아니면 경험적인 이 바닥 통과 과정들이 확인이 되게 되는데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좋아지기 어려운 아니면 이제 호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둔감해지기 시작하고 악재에 대해서는 조금씩 민감해지는 구간에 다다랐다는 의미로 해석을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시장 일각의 이제 우려와는 다르게 이 소순환 측면에서 이 미국 경기 모멘텀 피크 아웃이 이 국내 증시 조정의 어떤 추세와로 연결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낮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 1969년서부터 2007년 말까지 과거 총 7번의 이 ISM 제조업 지수 정점 통과 이후 이 S&P 500 지수나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어떤 정점까지의 이제 시차를 계산을 해보면 평균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단기 경기 모멘텀이 꺾여도 글로벌 증시의 어떤 불마켓 사이클 측면에서의 어떤 기회라든지 가치는 여전히 이후에도 한 2년 전 정도 지속이 되어 왔었고 최근 들어와서는 이 제조업보다는 어떤 비제조업 또 무형자산 가치를 활용한 어떤 4차 산업 관련된 산업들이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시차는 최근 들어서 거의 40개월 이상 가까이 벌어지고 있고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 4월 기점으로 해서 미국 대비 유로존을 필두로 한 이 미국 외 주요국들의 경기 모멘텀 역전 현상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 상반기까지 이 미국발 호재에 집중됐었던 시장의 포커스가 하반기 유로존을 위시한 여타 후발주자군 쪽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미국이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렵다라는 게 글로벌 경기가 꺾이거나 아니면 시장이 5월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안 좋아진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그간 미국 대비 뒤처져 있었던 나머지 지역들이 차례대로 이제 좋아질 순서에 다다랐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 수출 경기는 작년
11월 이후서부터 급속한 개선 행보가 이어지고 있고 또 기업 실적 펀더멘탈 역시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행렬을 통해서 확인되다시피 2021년 코스피 영업이익 200조 원 안착을 넘어서 2022년 경우에는 전임 미답에 240조 원 돌파를 겨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이 수출과 실적이라는 강력한 이 모멘텀이 유지되는 한 이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에서나 아니면 유로존이 바턴 터치에 나서는 이후 시장에서나 이 미나리처럼 잘 클 수 있는 시장이 바로 한국 증시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 액티브 펀드가 아니라 이 패시브 펀드가 지배하는 이 글로벌 주식시장 여건들 고려해 본다면 한국 주식시장이 아쉽게도 MSCI 분류 기준상 여전히 이머징 마켓, 신흥국 증시로 분류된다라는 점들은 이 글로벌 투자가들의 이 선호 현상이 당분간 인덱스 베타 플레이 어떤 전면화라기보다는 이 모멘텀 보유한 형태로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점 형태로서의 어떤 매수세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아쉬움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색깔 변화의 이제 변곡점을 찾는다면 이 9월 FOMC를 통해서 이 테이퍼링 공식 발표를 앞두고서 나타날 수 있는 이 8월 숨고르기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겠는데요. 특히 7월 말 예정된 이 유로존 재정 통합의 시금석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 이 리커버리 펀드의 어떤 출범 이런 부분들 고려할 경우에 8월 증시의 어떤 숨고르기 과정과 함께 중기적으로는 미국 달러화가 약세 전환 또 유로화가 강세 전환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상기 연결고리 하에서 국내 증시를 향한 이 글로벌 투자가의 관심 역시도 액티브 알파에서 인덱스 베타 형태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상의 이제 논의를 종합할 경우에 7월까지는 여전히 좁은 박스권 안에서 국내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모멘텀 우위에 기초한 이 전략 대안들에 대한 어떤 단기 종목 장세, 트레이딩 구도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8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IT 그리고 자동차와 같이 시장 대표 이 수출 소비재들에 대한 비중 확대에 나서는 게 올해 전체 성과 제고 측면에서 상당 부분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상기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5월 삼성 탑10 픽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모쪼록 그 삼성증권과 함께하는 모든 고객님들 가정에 이 건강과 건승이 함께하시는 5월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